천하를 통일한 거대한 제국의 재상, 그 권력의 정점에서 그를 기다린 것이 영광이 아닌 비참한 죽음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시대를 설계하고 건설했던 비범한 인물이 대체 무엇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진시황의 오른팔이자 중국 통일의 숨은 주역이었던 이사의 역설적인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시스템이 결국 자신을 옥죄는 감옥이 되었던 기구한 운명, 그 뒤에 숨겨진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의 깊은 통찰을 함께 찾아보시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 중국 대륙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죠. 춘추전국 시대라는 이름처럼 수많은 제후국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힘있는 자가 천하를 호령하고 약한 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지던 약육강식의 세상,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나날이 계속되었죠. 이런 격변의 시기 속에서 중국의 동남쪽 초나라의 이사라는 이름의 젊은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남다른 통찰력과 비상한 야망을 품고 있었죠. 어느 날 이사는 관청의 변소에 사는 쥐와 곡식 창고에 사는 쥐를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변소의 쥐는 늘 불안에 떨며 숨어 살았지만 곡식 창고의 쥐는 풍요 속에서 여유롭게 지냈다는 것이죠. 이사는 이 모습을 통해 인간의 운명 또한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변소의 쥐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되었죠. 그는 더 이상 초나라의 작은 관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있는 더 큰 무대, 바로 천하통일의 꿈을 꾸던 진나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진나라로 건너간 이사는 당시 젊은 왕이었던 영정, 훗날의 진시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는 영정에게 당대 최고의 전략가로 불리던 순자의 제자답게 냉철하고 명쾌한 천하통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이미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지만 이사는 여기에 더해 육국을 하나씩 격파할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법과 사상을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영정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영정은 이사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는 진시황의 가장 가까운 책사가 되어 역사상 유례없는 대업, 즉 중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설계자가 됩니다. 그의 야망은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제국의 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로 건너간 이사는 영정의 신임을 얻으며 마침내 천하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제국의 설계자가 되었죠. 그는 단순히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제국을 빚어내는 조각가처럼 진시황의 옆에서 혼란스러운 전국시대의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의 통일된 그림으로 꿰어 맞추는 작업을 시작했으니까요. 이사의 전략은 냉철하고 비정할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는 춘추전국 시대의 복잡한 패권을 해체하고 오직 진나라의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죠. 6나라를 차례로 격파하며 마침내 기원전 221년 영정은 스스로 진시황이라 칭하며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위대한 업적의 뒤에는 이사의 비범한 지략과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사의 진정한 역할은 통일 전쟁이 끝난 후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통일된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죠. 이사가 주도한 것은 법과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는 전국시대의 봉건적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고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광활한 제국의 안정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철한 선택이었죠. 지방은 9년제로 재편되었고 각 지역의 제후들은 더 이상 독자적인 세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황제의 명령만이 천하에 통용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사는 제국 전역의 표준화를 추진했습니다. 각기 다른 문자를 사용하던 혼란을 끝내기 위해 간결한 소전체를 통일 문자로 지정하고 무게와 길이, 부피를 재는 도량형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수레바퀴의 폭까지 통일하여 전국 어디든 같은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와 교통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죠. 이 모든 조치들은 통일된 진나라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백성들의 생활에 질서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거대 기계로 조립하듯이 이사는 진나라를 견고하고 빈틈없는 시스템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의 이러한 개혁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손에서 탄생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사상 통제였습니다. 이사는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옛 사상이나 황제에게 비판적인 학문의 흐름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사상을 통일하고 황제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만들고자 유교 경전을 비롯한 수많은 서적들을 불태우고 이를 반대하는 학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이른바 분서객류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진나라의 강력한 통치 철학을 상징하는 동시에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잔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사는 이 정책을 통해 황제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통일 제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려 했지만 이는 자유로운 사상의 싹을 잘라버리는 비정한 행위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권력의 정점에 선 이사는 자신이 설계한 제국이 점차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며 분명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혼돈의 시대에 태어나 미천한 신분에서 천하통일의 재상 자리에 오른 그의 야망은 이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세운 이 강력하고 때로는 가혹한 시스템이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통제는 필연적으로 반발과 불안을 낳기 마련이니까요. 거대한 제국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 견고함 속에는 이미 균열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야망이 만들어낸 빛만큼이나 짙은 그림자가 제국과 그를 둘러싸기 시작한 시점이었을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이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그 소식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제국을 흔들기 시작했죠. 사구라는 외딴 곳에서 병세가 위중해진 진시황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국의 안정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남인 태자 부소에게 재위를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이 유언은 진시황의 곁을 지키던 환관 조고의 손에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충직한 듯 보였지만 그의 속내는 권력에 대한 맹렬한 야욕으로 가득했죠. 조고는 진시황의 죽음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제국의 핵심 권력자들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끌어들인 인물은 바로 재상 이사였습니다. 조고는 이사에게 진시황의 유언을 조작하여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아들 호해를 황제로 옹립하자고 제안했죠. 이사는 이 엄청난 제안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진시황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유언을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새로운 황제 호해를 옹립하는 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혹은 오랜 시간 공들여 세운 제국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조고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위험한 동맹에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손에 의해 진시황의 유언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태자 부소는 자결을 명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진시황의 유일한 적통 계승자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호해가 새로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 선택은 이사 자신뿐 아니라 진나라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비수가 될 줄은 그때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호해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점차 조고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황제는 정치에 무관심했고 조고는 이를 이용해 자신을 따르지 않는 대신들을 하나둘씩 숙청하며 권력을 강화해 나갔죠. 이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조고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
조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재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까요.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의 재상이었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타협했던 불의가 결국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사에게는 매일 밤잠 못 이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법과 질서가 간악한 조고의 손에 의해 농락당하고 제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한때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야망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찼을 겁니다. 자신이 만든 견고한 성에 스스로 갇혀버린 듯한 처절한 심리 변화를 겪으며 이사는 서서히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삶은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버린 것이죠. 제국의 몰락과 함께 이사의 비극적인 운명 또한 더욱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가 고뇌와 후회 속에서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던 그때였죠. 간악한 조고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아니 오히려 자신의 권력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이사를 제거할 완벽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황제 호해를 꼭두각시처럼 좌지우지하며 제국의 모든 실권을 장악한 조고에게 한때는 진시황의 스승이자 제국을 설계했던 대제상 이사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눈엣가시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교활하게도 이사가 반역을 꾀했다는 거짓 죄목을 꾸며내 황제에게 이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황제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은 조고의 탄핵 상소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조고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호해는 그의 터무니없는 모함을 아무런 의심 없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죠. 결국 한때 진시황의 오른팔로서 천하통일의 위협을 함께 이끌었던 제국의 재상이사는 자신이 그토록 굳건히 지키려 했던 법과 질서의 이름 아래 체포되는 기막힌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세우고 신봉했던 견고한 법치 시스템이 이제는 마치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그 자신을 옭아매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보다 더 잔혹하고 비극적인 역설이 또 있을까요? 옥에 갇힌 이사는 자신의 지난 날을 처절하게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을 겁니다. 온갖 잔혹한 고문과 교활한 회유 속에서 그는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거짓으로 자백하도록 강요당했고 간악한 조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처절한 절망감에 잠겼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은 사랑하는 아들과의 너무나도 짧은 만남이었죠. 차가운 감옥 안에서 마주 앉은 부자의 눈에는 세상 모든 슬픔과 회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다시는 황량한 동문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할 수 없겠구나. 이 한마디를 남기는 이사의 목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듯한 비통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평생을 발버둥쳤던 그의 마지막 소망이 결국 아들과 함께 동문 밖에서 소박한 사냥을 즐기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이토록 가슴 아프고 비극적이지 않나요? 그의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인간의 삶이 이토록 무참히 파괴되는 순간을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는 자신이 설계하고 신봉했던 법과 사상의 가장 잔혹한 형벌인 오형에 처해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코를 베고 발뒤꿈치를 잘라내는 참혹한 형벌에 이어 몸을 반으로 가르는 요차명까지 그가 평생을 걸고 만든 법의 칼날이 결국 그 자신을 향해 가장 날카롭고 잔인하게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진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천하제국을 통치했던 그의 손은 이제 묶여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찬 절규로 변의 사방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 비참한 최후는 절대 권력의 허망함과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섬뜩하리만큼 명확한 역사의 거울과도 같죠. 이사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거대한 진나라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명백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진시황과 이사라는 제국을 지탱하던 두 거대한 기둥이 모두 사라지자 권력은 간신조고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었고 진나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가 그토록 견고하게 세우려 했던 중앙집권 체제와 법치주의는 이제 무능한 황제와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던 간신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한 인간이 결국 자신이 만든 시스템과 탐욕스러운 타인의 손에 의해 가장 비참하게 파괴되는 역설적인 운명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슬프게 장식했습니다. 이사의 마지막 절규는 과연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사의 비극은 어떤 형태로 반복되고 있을지, 혹은 반복될 수 있을지, 역사의 교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나라의 몰락과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영웅들은 어떻게 등장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